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4법이 나올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 자료를 냈죠. 핵심은 무주택자 전세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무주택자 월세 소득 공제를 확대를 하고 임대료 5% 인상 시에는 집주인들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하여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불합리한 종부세 기준 조정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4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4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마지막에는 종합부동산세 세법도 개정안도 발의를 이제 했죠. 그렇다면 먼저 이처럼 부동산 4법의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보는 점은 똘똘한 집 한 채, 그래요. 서울 강남에 집중된 집 한 채, 또한 서울에 집중된 집 한 채, 이러한 집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즉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하고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똑같이 11억 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서울 강남에 집중된 매집 현상이 앞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서울 강남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희소성 가치, 이런 가치 때문에 서울 강남에 들어가고자 하겠지만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의 의미는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부동산 4법의 핵심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좀 더 자세히 부동산 4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 전월세 공제 확대인데요. 공시가 3억 주택 기준을 6억으로 상향하고 공제율을 10%에서 12%를 15%에서 17%로 상향하고 전세 소득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분들에게 소득 공제를 더욱더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세금이나 월세 금액이 많이 올랐으니 세입자 분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 그래요. 세입자 분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좀 보완해준다, 소득공제에서 보완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두 번째로 본다면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이죠. 2022년 8월 달부터 쏟아지는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된 세입자들, 이제 만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규로 전세 계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규의 전세 금액은 2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급등했다. 어떻게 보면 폭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전세금 폭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22년 8월 달부터는 더욱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집주인이 전세 신규 계약 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할 경우, 그렇죠? 2년 전 가격으로 기존에서 5%만 올릴 경우에 임대 물건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때요? 뭐 보기에는 혹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왜냐하면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50%나 감면해 주겠다. 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착한 임대인들이 나타날까요? 그래요. 착한 임대인들.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은 사람은 나쁜 임대인인가요? 아무튼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재산세 감면 50%, 또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50%를 안 받고 그냥 오른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현금을 좋아해. 그래요. 현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 전세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이것만 해도 좀 뿌듯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현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갈아타기를 한다,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 타기를 한다, 아니면 뭐 또 투자를 또 생각해 본다. 현금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매도할 때 갭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갭 차이가 줄면 줄수록 팔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기존의 전세가 5억에 있다면 이 아파트를 팔 때 그냥 현금 5억 있는 사람이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금이 8억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10억 하는 아파트에 전세 8억이면 현금 2억만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편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팔기가 쉽다, 팔리기가 쉽다, 오히려 고가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집주인들이 착한 임대인을 되려고 할까,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 그래요, 분명히 있으시겠죠. 또한 나는 집주인인데도 아무것도 몰라, 부동산 사법 나 그런 거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5%만 올려받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이 법안은 전세 세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는 집주인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처럼 착한 임대인들 과연 얼마나 됐지, 이 부분이 의문이 간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한 이 대표 법안은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효과는 미지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이고 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11억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빌라나 작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세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 기준은 6억이 되고 서울의 비싼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 종부세 기준이 12억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라고 한다면 조세 형평성으로 볼 때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물론 다주택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들이고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차등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이전 정부의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상한 점이 또 발생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소형 빌라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와 강남 1주택을 가진 사람들하고 차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돈은 누가 더 많나요?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 액수로 따지면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상승하였나요? 다주택자 불로소득을 찾겠다고 하지만 1주택자 불로소득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제 하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남이나 서울의 집 한 채는 보유하고자 하고 지방 아파트는 매도하고자 하는 성향,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 거 정리를 하고 서울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하니 오히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많이 왜곡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이러한 법안들을 서울이든 지방이든 불문하고 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11억으로 상향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임대차 3법만이 부동산의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상실하고 지방 아파트로 서서히 관심들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안들은 2022년 5월 19일자로 대표 발의만 된 것이죠. 따라서 국회 통과가 되어야지 법안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수가 국민의힘 의원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 정책 노선을 펼치는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 법안, 부동산 4법은요, 거의 국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차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인데요. 주택, 일반적인 주택하고 다주택자 주택, 조정지역의 2채 이상, 또한 3주택 이상자는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차도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이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배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풀어줘? 양도소득세도 풀어줘?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지방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